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해설가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왜 정책 해설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그동안 현 정부 들어서도 뭐 23번째다, 뭐 중간중간에도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정책을 잘 살피고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먼저 분석을 하고 선점을 한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이 정책에 따라서 투자 꿀팁도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정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지역 안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언제까지 처분해라. 우리가 청약에서도 뭐 2주택자가 추첨제 하면은 뭐 입주 3개월 처분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경기가 좋고 대출 받을 때 2년 안에 팔면 되지. 일시적 일가 이주택도 사실은 12, 16 대책 이후에 상주택들은 첫 번째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 1년이 사실은 금방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 집 팔려고 하면은 마음대로 그때 바로 팔 수 있나요?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나요? 특히 경기가 안 좋거나 규제가 많을 때는. 자, 그런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잘못하다가는 올해부터 신용불량자가 쏟아질 수가 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집 파세요. 약속한 대로 언제까지 팔기로 하고서 이제 돈을 빌렸다는 얘기겠죠. 연말까지 주택처분 대상 2주택자 1270명. 자, 9.13 대책,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이제 기한이 도래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 달 시작된다. 9월 달. 정부가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도록 조건을 달았는데 어느덧 그 2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자, 2018년 9.13 대책의 어떤 내용인지 원문을 먼저 보고서 주택 구입 목적에, 이게 이제 2018년 9.13 대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2조 1호에 정하는 주택, 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자, 시행시기, 대책 발표 이후 9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권으로 적용 원칙,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된다. 2주택이 있으면 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게 9.13 대책에 나왔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자, 이거죠. 이제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 상황이 있었죠.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 부모 보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사유,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의 처분 조건, 거주 변경, 결혼, 동거 봉양 등 기존 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이런 조건은 1주택자다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준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에 동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 3년간 제한한다. 위반 시에 3년간 제한한다. 애매합니다, 법이. 예.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 이는 1270명에 이르는데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이제 이자가 붙겠죠. 더. 그런 다음에 바로 뭐 3개월 이내, 몇 개월 이내 이자가 계속 연체가 되면은 바로 그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경매? 모르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이와 같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올해 말까지 총 37,000명입니다.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2018 9월 14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3만 명이 넘게 이런 지금 조건에 해당되는데 9.13 대책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한 것이 특징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였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시기에 보세요. 이 주택들이 어디에 있냐? 팔기 좋은 곳에 있냐? 아니면 좀 입지가 떨어진 곳에 있냐? 잘못하면은 팔기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거주 변경이나 결혼, 부모 부양 등으로 사유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2년 동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출자가 3732명 중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7.9%에 불과하답니다. 기존 주택을 약속대로 처분한 이는 7.9%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기한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물론 대출 시점은 2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하죠. 최근 6월까지. 이미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는 근데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2018년 1,200명이 되는데 아직 많은 숫자가 남아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미처분으로 분류된 점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는 주택을 처분했지만 은행에 이제 통보 안 한 경우도 일부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개인 사정상 일시적 2주택 보유를 허용한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8%에도 못 미치는 비율은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지 않았냐 하는 게 지금 이제 얘기죠.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8,294명 중 올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는 1,270명이다. 자, 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로 39%, 서울이 486채로 38.3%. 이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77%라네요. 서울과 경기가. 인천은 3.1%. 합해서 수도권이 전체의 80% 이상이 수도권입니다. 지방에는 부산이 89채, 대구가 44채, 대전이 18채. 자, 금액대별로 보면 1억 원에서 2억 원이 454명으로 전체의 약 35.7%, 2억에서 3억 원이 315명으로 24.8%, 1억 원 미만이 305명으로 24%, 1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이나 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자,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80%가 넘고요. 대략 3만 가구 중에 80%면 이 수도권에서만 83에 24, 2만 4채 정도가 나온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기존 주택의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지역들의 주변에는 좀 낮은 가격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물론 낮은 가격에 팔고 싶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런 시점에서 그 기한 안에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의 어떤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정책을 잘 살펴가면서 부동산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바로 처분해야 되는 분들은 빨리 처분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이미 기한이 다 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쫓기는 상황이 되는데 참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 2, 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면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시간이 임박해질수록 당남 지점은 안내장 외에도 전화도 하면서 주택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 지점에서 막 전화 가겠죠. 지점장 막 이게 또 이거 연체되고 그러면 우리 실적에 또 승진하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예?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기한 이익 상실 처리돼 대출 이용자는 바로 갚아야 한다. 기한 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여러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해소하는 것을 만기 전에 연체하면 바로 기한 이익 상실로
회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즉시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처분해야 되는 걸 깜빡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은행에서 갑자기 만기가 다가오면, 이제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 오면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정말 처분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을 먹고 연체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추가 이자, 또 나중에 불이익, 신용불량자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만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기존 주택들이 팔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